세계 4대 곡창지대라. 그런데 이 곡창지대들이 파괴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씩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계 곡창지대 이러면요, 아마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 여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곡창지대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 러시아의 흑토지대입니다. 여기에다가 북미의 플레리 지역, 이 미국이죠, 대부분. 그죠? 미국에 있는 플레리 지역, 여기도 말입니다, 곡창지대라고 일컫고요.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역, 여기도 곡창지대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저기 동북 삼성 있잖아요. 거기도 세계 곡창지대의 한 곳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4개 곡창지대가 모두 말입니다, 모두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파괴가 되면 여러분, 식품 대란, 식량 위기 안 올까요? 심지어 말입니다, 대량 아사까지 올 수 있다. 대량 아사.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대량 아사까지 올 수 있다고 지금 유엔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4대 곡창지대가 지금 파괴되고 있느냐? 여러분, 일단 미국은요, 캔사스나 오클라호마나 전부 다 가뭄 때문에 흉작이 심각합니다. 가뭄 때문에 흉작이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분, 곡물을 그만큼 덜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덜 생산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최악의 흉작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 캔사스 주려면요,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겨울 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을에 파종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겨울과 봄 사이에 눈비가 많이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눈이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절대 강수량의 50%가 채 안 왔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심각한 가뭄이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아마 적어도 말입니다, 25%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적어도 가뭄 때문에 20% 30%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르헨티나 팜파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이나 옥수수나 밀을 생산하는 아주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평년 강수량의 50%도 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콩 생산량이 5,500만 톤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사이에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1,500만 톤 정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줄어드는 것을 그나마 커버하는 게 빠르게 곡물들을 실어 나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빠르게 곡물도 못 실어 나르나요.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서요, 실어 나를 수 있는 환경도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세 번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은 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생산이든 수출이든 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폐허가 됐고요.
러시아는 있는 것마저 수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수출을. 뭐 군량미를 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러시아가 수출 안 하고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못하면 세계 밀 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막힌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 네 번째 곡창지대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 말입니다. 이 지역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하면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금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4월이에요.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파종 시기를 지금 점점 놓쳐가고 있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안 되겠다. 지린성이든 랴오닝성이든 헤이룽장성이든 모두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에 지금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곡창지대가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진짜 심각합니다. 실제 지표에서도 보면요. 다 나타납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3월에 159.3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이야기했던 밀가루 폭등됐을 때 그때가 131.9였거든요. 그때보다가도 지금 월등하게 올라가 있죠. 월등하게 159.3. 이렇게 되면 여러분 충격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은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지겠지만 제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작업률이 거의 없어요. 쌀 정도만 작업이 되고 곡물 중에 나머지는 전부 수입입니다. 수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생산량마저 떨어지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전쟁 때문에 가격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팬데믹까지 겹쳐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우린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월 기준이래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빵값이 9%나 올랐습니다. 우유는 6.8% 올랐고요. 식용유는 21.6%가 올랐고요. 자장면은 9.1%, 햄버거도 10.4%, 밀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다 올랐죠. 식용유는 해바라기 씨유가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파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마 최악이 올 거예요. 에그플레이션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황 우리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월에 4.1%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실상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이 4.1%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물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미국은 원자재가 많이 나는 나라예요. 에너지라고 하면 원유나 가스나 석탄을 말하잖아요. 광물이든 뭐 리튬이든 텅스텐이든 철광석이든 여기다 곡물 밀이든 콩이든 옥수수든 미국은 많이 나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원유도 수출하고 광물도 수출하고 곡물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소비자 물가가 8.5%까지 3월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절반도 안 돼요. 우리는 다 수입하는데 심지어 수입 물가 지수가 말입니다. 농산물 수입 물가 지수도 그렇지만 전체 수입 물가 지수도 35.5%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부가 발표하는 4.1%보다가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저는 미국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예. 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낮아 보이는 거, 이건 당연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져와서 한국에다 적용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갖고 와서 대비를 해서는 맞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중에서 느끼는 물가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적어도 10%는 우습죠. 10%는. 그래서 제가 에그플레이션 최악이 온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식량 대란이 아니라 식품 대란이 아니라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이 식량 위기 상황에서 최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량 위기라는 건요. 예. 돈 주고 식량을 못 살 때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밥을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는 거. 예.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밥을 사 먹고 싶은데 못 사는, 이거 이미 식량 위기의 전조입니다. 전조. 저는 그러다가 말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1년에 300명 넘게가 굶어 죽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말입니다. 밥을 못 사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의 어떤 폭등은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